안녕하세요. 볼리TV의 빡기자, 빡빡이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목을 날리면 다음 감독은 누가 올까? 누가 오면 어떻게 될까? 입니다. 지금 NG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 아웃 목소리가 현지에서도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도 많이들 생각하시겠지만 현지에서도 중계를 보다 보면 얼핏 챈트로 들리는 레비 아웃과 더불어서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어떤 성토의 목소리 높아지고 있고요. 실제 성적이 원체 안 좋다 보니까 당연히 이번 시즌 끝나면 자리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올까요? 시즌 내 경질도 배제할 수 없고 시즌이 끝난 뒤에 날아갈 수도 있는 이 포스텍의 자리, 누가 와야 토트넘의 최선인지, 또한 손흥민에게 최선인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거론되는 후보 중 대표적인 3명 집중적으로 알아봅니다. 첫 번째,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람, 안도니 이라올라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도 노리는 이 안도니 이라올라 어떤 사람인가? 일단 얼굴 보면 친숙합니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또 이제 히어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닥터 옥토퍼스, 스파이더맨 악역을 맡은 그 알프레도 몰리나 배우랑 상당히 닮은 걸로,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해외에서 몰리나 닮은 걸로 유명한 그런 분이고요. 축구적으로는 알론소 아르테타랑 어렸을 때 친구, 같은 동양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들이 이제 바스크 지역 출신이에요. 스페인 북부에 이제 산이 많은 지역이고 아틀레틱 빌바오, 레알 소시에다드가 있는 그런 지역이죠. 여기서 이라울라 감독은 아틀레틱 빌바오에서 선수 생활의 대부분을 보낸 그 구단의 레전드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잉글랜드나 스페인은 같은 스페인이지만 레알 마드리드나 잉글랜드, 독일 이런 등지에서 활약한 알론소나 아르테타 같은 친구들과 달리 이 지역에 남았어요. 그래서 좀 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리가 라요 바이카노에서 본격적으로 지도자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때 라리가 하위권 팀 중에서는 최고 전술가로 굉장히 각광을 받았어요. 이 친구 전술 좋다. 그러다가 지난 시즌 본머스에 부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잉글랜드에 처음 도전을 했는데요. 본머스를 첫 시즌 12위, 상당히 괜찮은 성적으로 이끌었고요. 이번 시즌 제가 녹화하고 있는 현재 시점은 10위예요. 10위긴 하지만 최근 5경기 무승이라는 부진 때문에 10위였던 것이고, 보름 전, 한 달 전 정도만 해도 5위 경쟁,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들 아시겠지만 프리미어리그가 5위부터 10위까지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여전히 챔스 진출 가능성이 남아는 있습니다. 2, 3연승 하면은 그래도 두세 팀은 뛰어넘을 수 있고, 아마 참 잘하면 6위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시즌을 보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떤 전술을 쓰는지, 토트넘에 온다면 어떻게 할지 따져보기 위해서 이 사람의 전술적인 특색 알아보면요. 일단 빌라를 이끄는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강한 압박, 빠른 공수 전환,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콘셉트가 완전 티키타카, 완전 버스 두 줄 이런 건 아니에요. 이제 좀 밸런스가 잡혀 있으면서 부분 전술이 좋다. 각 경기 준비를 잘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또 중요한 게 선수 역량의 극대화에 굉장히 능한 모습, 이번 시즌 보여주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애매한 선수였던 클라이버르트를 만개시켰고요. 현재 이제 레프트백 케르케즈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풀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케파 골키퍼도 원래도 훌륭한 선수였지만 좀 헤맸는데 이번 시즌 본머스에서 프로 데뷔 이후 최고의 시즌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유망주 육성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원래 유망주든 아니면 20대 중후반이든 새로운 포지션을 찾아주면서 원래 뛰던 자리보다 더욱 좋은 경기력을 이끌어내는 게 바로 이 이라올라 감독의 특기입니다. 많은 활동력과 기동력을 요구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젊은 선수가 많고 세대 교체가 진행 중인 토트넘과 좀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세트피스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 이제 NG 감독과는 반대죠. 세트피스 루틴이 다양하고 효과적인 걸로 유명하고요. 그 유명한 세트피스 전문팀 아스널을 상대로도 허를 찌르는 코너킥으로 득점을 한 게 상당히 화제를 모은 바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즌 본머스 베스트 라인업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것을 이 포메이션과 선수 구성을 토트넘에 적용해 봤습니다. 이거 제가 임의로 적용한 거예요. 현재 있는 선수 위주로 했고요. 영입되는 것을 전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건 손흥민이 측면에 가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제가 이제 우나이 에메리랑 비슷하다 말씀드렸죠. 측면은 굉장히 기동력이 좋고 돌파가 되는 선수도 괜찮고, 그 다음에 미드필더 성향,
기동력이 좋은 미드필더 성향의 선수를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라도 그렇거든요. 그런 걸 감안할 때 중미까지 볼 수 있고 측면도 커버할 수 있는 셉셉이나 베리발이 측면에 배치되지 않을까. 이게 제가 해본 예상입니다. 뭐 틀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4에 가깝게 측면에 윙어, 막 공격수보다는 미드필더 성향의 선수를 넣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다면 손흥민의 포지션은 솔랑키 바로 아래 세컨 스트라이커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감독 손흥민과 어울릴까요? 공격수한테 속공 마무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게 이라올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 이바니우송 같은 스트라이커가 다쳤을 때도 뭐 클라이베르트 같은 발 빠른 원래 윙어인 선수들을 투톱으로 놨는데 그때 오히려 성적이 좋아지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스피드가 빠르고 속공 마무리가 좋은 공격수를 요구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 감독이 부임한다면 손흥민 선수는 측면 미드필더보다는 공격수로서 쓸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에너지를 아꼈다가 속공 전개 및 마무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공격수들에게 조성이 될 거고요. 하지만 이제 에메리와 마찬가지로 중원과 공격에는 20대 초반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쪽은 손흥민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팀 내 최고의 어떤 기량을 가졌다는 걸 감안한다면 세컨 스트라이커가 맞지 않을까, 이런스케 쓰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 감독을 데려올 수 있을까요? 선임에 대한 변수를 보면요. 본머스랑 계약이 한 1년 남았습니다. 2026년 여름에 만료된다 하는데요. 해지 조항이 현지 보도에 따르면 겨우 1,000만 파운드. 별로 뭐 안 비싸요. 중요한 감독 데리고 오는데 위약금 1,000만 파운드 충분히 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인기 급상승 중인 이라올라를 더 큰 클럽이 노린다는 게 토트넘이 경쟁에서 질 수 있는 요인인데 최근 거론되는 팀이 무려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자, 레알의 어떤 시나리오, 현재 보도들에서 나온 시나리오를 보면 레알이 사비 알론소를 놓칠 것 같기 때문에 사비 알론소가 레버쿠젠에 너무 만족해서 레버쿠젠에 남을 것 같기 때문에 안첼로티 이후를 누구로 갈 것이냐, 이걸 저울질하다가 이라올라 쪽으로 눈이 갔다라는 얘기인데요. 본머스에 1년 더 잔류해서 2026년에 FA로 와라. 그러면 그때까지는 우리 팀은 안첼로티 감독이 이끌고 안첼로티 감독이 이제 은퇴할 때 네가 이제 맡아주면 된다. 이렇게 이라올라 감독에게 물밑 접촉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팀에서 버티다가 FA 되면 와라. 이거 레알이 요즘 선수들한테도 많이 하는 거죠. 뭐 은바페라든지 뭐 아놀드라든지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본머스 잔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당장 다가오는 여름에 토트넘이 빼가려고 해도 전 여기 남을 건데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다. 본머스 잔류 가능성이 높은 이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뭐냐면 본머스 코칭 스태프랑 죽이 잘 맞습니다. 그러면 사단을 통째로 빼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죽이 잘 맞는 코치 2명 다 본머스 선수 출신이에요. 좀 어리고요. 같은 1980년대생 2명의 코치 쇼온 쿠퍼, 타미 엘픽과 굉장히 호흡이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본머스에서 조금 더 무르익은 다음에 1년 더 하고 더 큰 클럽을 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타이밍상 토트넘이 좀 불리한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감독입니다.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 또 토트넘 갈 수 있다고 거론되고 있죠. 독일색이 강한 감독인데요.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람 오스트리아 출신이에요. 그리고 분데스리가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오스트리아랑 이제 독일은 축구적으로 굉장히 많이 엮여 있죠. 프랑크푸르트의 유로파리그 우승 주역으로서 팀을 잘 이끌면서 감독으로서 한 업적을 세웠고요. 이번 시즌에는 FA컵에서 뒤에서 말할 플럼의 마르쿠 실바랑 맞대결을 했는데 3대0 완승을 거뒀어요. 그러면서 지금 FA컵 4강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로파리그, FA컵 호성적, 컵대회 강자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토트넘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아무튼 트로피를 따야 되는 게 토트넘 입장이니까요. 지난 시즌 막판에 굉장히 연승을 달리면서 기대감을 엄청 높였다가 지난 시즌에 부임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즌 초반에 올리세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는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엄청 안 좋았어요. 초반 8경기 무승에 그쳤지만 라인업을 잘 정비하고 최근에 12경기에서는 7승 3무 2패로 또 상승세를 탔습니다. 그러면서 중위권으로 도약해서 토트넘보다는 위에 있고요. 전술적으로 한번 위기를 겪더라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극복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토트넘에 온다면 어떤 전술을 쓸 것인가? 글라스너 감독은 현재 팰리스에서도 그렇고 예전에 프랑크푸르트에서도 그렇고 일관되게 3-4-2-1을 쓸 때 가장 좋습니다. 이 대형은 원래 그런 대형이죠. 역습에 맞는 대형이에요. 토트넘에서는 이제 콘테 감독이 쓴 바가 있죠. 다만 이제 좀 너무 단순한 역습, 그냥 지키다가 한 방 달리기를 역습하는 그런 거 말고 좀 세련되고 다양한 압박 및 역습을 구사하면서 때로는 압박을 통해서 상대 실수를 유발하고 역습이 아닌 빠른 공수전을 통해서 득점을 하기도 하는 다양한 카드가 있는 감독입니다. 또 3백을 쓴다는 뜻이니까 윙백들의 전진 능력, 윙백들의 공격력이 중요하겠죠? 그런 면에서는 3백과 윙백에 맞는 선수가 좀 많은 현재 토트넘과 어울리지 않나 또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즌 팰리스 베스트 라인업을 보면요. 뭐 이렇게 3, 4, 2, 1로 주로 배치를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전방에 마테타, 에제, 이게 이제 지난 시즌부터 돌풍을 일으킨 멤버들이고 올리세가 빠진 자리를 이스마일라 사르가 메워주고 있죠. 토트넘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거의 포백을 쓴 것과 다르게 예전에 쓰던 센터백으로 회귀하는 셈인데, 근데 보시면 3백에 맞는 선수가 꽤 많습니다. 판더펜, 로메로, 뭐 3백의 좌우 스토퍼로 굉장히 좋죠. 기동력이 좋잖아요. 그리고 단조 역시 전에 있던 팀에서는 3백의 중앙을 봤어요. 그리고 우독이랑 포로도 풀백보다 윙백에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이 팀에 좀 맞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손흥민에게는 맞을 것인가?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면 일단 손흥민 선수가 분데스리가에서 성장했잖아요. 근데 토트넘 이적 후에 독일색이 강한 감독, 분데스리가를 거쳐온 감독을 만난 적이 없어요. 다들 뭐 이탈리아 쪽이나 스페인 쪽이나 뭐 이랬죠. 손흥민 선수한테 잘 어울리는 역할인 왼쪽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프리로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어울릴 것 같은데, 전형적인 윙어에 놓으면 손흥민 선수 측면 플레이 하다가 우도기가 중앙으로 침투하고 뭐 남의 이제 뒷색거리는 해주다가 경기 끝나고 이런 거 우리가 좀 안타깝게 보잖아요. 그렇다고 완전 스트라이커로 놓기에는 손톱도 좀 답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3, 4, 2, 1에서 두 명의 공미 중 한 명으로 서면 측면과 중앙을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는 좀 많이 지능적인 선수로 계속 진화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한테 좀 맞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럴 때 함께 뛰는 공격 미드필더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할 건데, 클로세스키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돌파나 뭐 이런 많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선수가 영입된다면 이게 굉장히 좋은 그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손흥민 옆에 뭐 존슨이나 메디슨이 있으면 이 세 명의 공격 조합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더욱더 개인 능력이 뛰어난 선수가 한 명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글러스너 감독의 선임에 대한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이 감독 역시 계약 해지 조항, 뭐 선수로 치면 바이아웃이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근데 감독을 날린 라이프치히가 이 감독을 노린다는 게 변수예요. 독일의 RB 라이프치히가 이미 감독이랑 결별을 했고, 로제 감독이랑 결별을 했고, 다음 시즌을 이끌 새 감독을 찾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RB 라이프치히는 레드불 계열의 팀이죠. 그 레드불 계열을 지금 총괄 디렉터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위르겐 클롭 아닙니까? 위르겐 클롭이 나서서 야, 우리 레드불 전체 프로젝트에서 제일 큰 팀이 라이프치히인 거 알지? 여기 와라, 이런 식으로 권유한다면 상당히 매력적이죠. 글라스너 감독이 이 권유를 이미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토트넘이 글라스너 감독을 정말 선임하고 싶다, 진짜 빨리 움직여야 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빼앗긴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인물입니다. 이 인물을 소개하는 말이 조금 없어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이게 맞아요. 2년 전에 엔지에게 밀렸던 후보 마르코 실바입니다. 마르코 실바는 풀럼 감독으로 몇 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포르투갈에서는 무명 선수였던 게 마르코 실바의 현역 시절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포르팅, 올림피아코스 등을 거쳐서 2017년부터 잉글랜드 무대로 넘어와서 쭉 감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헐시티, 왓퍼드, 뭐 강등이라든지 경질이라든지 별로 그렇게 좋은 성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더 높게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에버턴을 거쳤어요. 그리고 2021년에 풀럼에 부임했는데요. 풀럼에서 챔피언십이었습니다. 첫 시즌 승격을 이뤄냈고요. 그 다음 시즌에 10위, 그 다음 시즌 13위, 그 다음 시즌 9위, 이렇게 이번 시즌 진행 중인데 현재 9위예요. 이렇게 점점 성적이 높아지고 이제 준위권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강등과 승격을 반복하던 요즘 하위권 신세였던 풀럼을 한 단계 끌어올린 공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이 감독은 팀이 별로 지원을 안 해줘도 잘한다라는 게 또 장점이에요. 지난 2년간 미트로비치 중동으로 갔고요. 주앙 팔리냐, 바이에른 미넨으로 갔죠. 핵심 선수 굵직굵직한 선수들이 빠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 더 싼 선수를 몇 명 사줬는데 그들을 잘 조합해서 성적이 떨어지지 않게 잘 유지해냈다는 거, 이런 공을 좀 인정받고 있고요. 또 이제 토트넘이 이미 노린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에 포스텍 감독이 부임할 때 마르코 실바도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으로 거론이 됐어요. 근데 이제 결국엔 NG가 됐죠. 그 외에도 사우디의 구단들이 지속적으로 이 감독을 노리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아주 빅클럽이 노리진 않아요. 하지만 사우디가 노리고 토트넘이 노린다? 최상위권 말고 그 아래급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노릴 만한 실력은 어느 정도 인정받는 감독이란 얘기죠. 자, 이 감독이 온다면 토트넘에서 어떤 전술을 쓰게 될까요? 이번 시즌 풀럼의 베스트 라인업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4-2-3-1 포메이션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비슷한 선수 배치였던 이라올라는 많이 달라요. 이
이라울라 달리 실바 감독은 측면 자원의 드리블이나 이선 자원의 창의성 위주로 공격을 하면서 이들이 이제 공을 몰고 싹 상대를 흔들고 이제 포지션 체인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격진의 좀 자유로운 어떤 창의성, 이선 자원들의 창의성 이걸 중요시하고 그것을 스트라이커가 받쳐주거나 스트라이커가 받아먹는 식으로 공격 전개할 때 많습니다. 그리고 중하위권 팀을 주로 맡은 만큼 수비에 신경을 쓰면서 두 줄 수비, 이제 4명씩 두 줄로 수비하는 그런 모습도 자주 보여줍니다. 포스텍과 비교해 본다면요, 공수 밸런스가 더욱 좋다. 그리고 공격할 때 조금 더 창의적이고 좀 더 유연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 카드 활용이 좀 좋은 편이고요. 득점이 분산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팀의 중요한 공격수 중에 한 명으로 여러분이 아실만한 선수가 무니즈인데 이 베스트 라인업에 무니즈가 없죠? 무니즈는 교체 위주로 뛰면서 약간 슈퍼 서브 느낌으로 좀 활약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팀은 득점 루트가 분산되어 있고 선발뿐 아니라 교체로 들어오는 선수들이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팀입니다. 이 점이 토트넘에 맞을 수 있죠. 토트넘이 공격 숫자는 많은데 한 명이 엄청 딱 최고인 선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판을 실바가 깔아준다면 토트넘에 좀 많은 약간 좀 숫자적으로 포화 상태인 그 이선 공격진이 함께 활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손흥민 선수랑 어울릴까요? 저는 이 말씀드리고 있는 3명 중에서는 가장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독의 주된 공격 패턴은 측면으로 일단 롱패스를 보내고 거기서 공을 받은 다음에 그의 드리블이나 창의성으로 공격을 시작하는 방식이거든요. 플럼이라면 뭐 이워비라든지 저 트라우레 있죠? 아다마 트라우레입니다. 그 돌파 원툴로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었던 울버햄튼의 그 선수 있죠? 그 선수거든요. 근데 잘 써먹고 있어요. 이런 선수들의 개인적인 파괴력을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또 이제 윙질 흥민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썩 막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되고요. 플럼 전술을 그대로 이식한다면 현재 토트넘 멤버를 쓸 때는 사실 손흥민 선수는 서브로 가는 게 뭐 이 감독이랑은 맞아요. 이 감독이면 뭐 개인 돌파 위주의 오도베르, 셉세비 이런 선수를 좌우에 놓고 중앙은 이제 플럼에서 스미스로 쓰는 걸 볼 때는 메디슨 이런 쪽이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스타일이 아니다. 그래서 조금 좀 달갑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팀 내 최고의 실력을 가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활용하려면 플럼 시절과 다른 전술 조정을 필히 해야 하는 그런 감독입니다. 플럼 때랑 똑같이 해서는 토트넘에서는 전력을 100% 끌어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감독의 선임 변수는 일단 계약 기간이 위에 감독들처럼 1년 남았어요. 그리고 계약 해지 조항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현지 보도에 따르면 800만 파운드입니다. 제일 싸죠. 그리고 플럼에서 이미 할 만큼 많은 걸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실바 본인이 새로운 도전에 나설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경쟁팀이 딱히 거론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사실 토트넘이 선임하고 싶다면 가장 쉬운 카드입니다. 포스텍 감독을 경질했는데 뭐 이라올라든 뭐 글라스너든 또 뭐 제3의 명장이든 다 선임이 실패했다? 그럴 때 마르코 실바한테 손을 내밀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뭐 3옵션에 가깝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좋은 감독이지만요. 자, 이렇게 주로 거론되는 3명의 토트넘 차기 감독 후보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알아봤고 또 손흥민과의 조합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감독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찬찬히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 이제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